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식이요법들이 존재한다. 다이어트나 건강의 회복을 목적으로 식이요법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은 무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갈팡질팡 망설일 때가 많다. 대부분의 식이요법에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고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식이요법에서는 오히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고 한다. 이외에도 다수의 영양학자들과 의사들이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상당수의 자연요법 전문가들은 아침을 굶으라고 한다. 최근에는 저탄고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다시 말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을 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것일까? 로마 시대의 검투사를 지칭하는 글래디에이터는 근육질의 몸과 강인한 성격, 치열한 전투 등의 이미지로 연결된다. 하지만 이들의 겉모습과 매치가 잘 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잦은 전투와 검투에서 힘을 자랑해온 검투사들이 사실은 고기가 아닌 곡물과 콩, 채소를 주로 섭취했다는 사실이다.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검투사와 채식 식단은 최근 독일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다. 독일 법의학 부서는 로마 제국의 도시였던 에페소스 지역의 묘지에서 발굴한 유골들을 정밀 분석했다. 여기에는 검투사로 추정되는 유골 22구를 포함한 총 53구의 유골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유골에 포함된 탄소와 질소, 황 및 뼈에 포함된 스트론튬과 칼슘의 비율 등을 측정했다. 그런데 검투사에게서 스트론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스트론튬은 일반적으로 채식만 할 경우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고기와 야채를 골고루 섭취할 경우에는 아연과 스트론튬의 양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는 과거 검투사가 현대의 운동선수들처럼 고기를 포함한 고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는 곡물과 채소 그리고 토닉의 특정 나물을 담가 만든 스포츠 드링크를 자주 마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유골의 성분을 정밀 분석한 결과 과거 검투사들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다. 그들은 곡물과 채소 위주로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주로 밀이나 보리를 주식으로 섭취했고 다른 영양소는 콩 등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로마 시대 검투사인 글래디에이터를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로는 호르데아리가 있다. 이는 보리를 먹는 사람들로 해석된다. 당시 보리는 동물들에게 먹이는 사료로도 많이 이용됐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검투사를 조롱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 검투사의 또 다른 별칭이 알려주듯 격한 몸싸움을 하는 이들은 고기가 아닌 보리를 먹었다. 부족한 영양분은 콩으로 대체함으로써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로마 시대 검투사들은 영화에서처럼 근육질이 아닌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맨몸으로 싸울 때 상처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일부러 몸의 지방층을 두껍게 만든 결과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로마 군인들 역시 영화에서는 우락부락한 체격을 가진 근육질 남성들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식 위주로 식사를 했다. 따라서 육식을 즐겨하는 북방의 이민족보다 키가 훨씬 작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올림픽에서 9개의 금메달을 딴 총알탄 사나이 칼 루이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자로 기네스북에 오른 파트리크 바부미안, 세계적인 마라톤 챔피언, 스콧 주렉 등의 인물에게도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신체 기량을 뽐냈다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모두 채식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 모두가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그것은 아니다.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이고 지방은 9kcal의 열량을 내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이왕이면 열량이 높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음식을 적게 먹고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방의 섭취를 줄이자는 개념이 생겼다. 에너지를 만드는데 쓰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합에 출전하기 직전에는 탄수화물만 섭취한다. 장거리 달리기나 구기 종목 등 오랫동안 힘을 써야 하는 선수들은 시합 사흘 전부터는 탄수화물만 섭취한다. 탄수화물에는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있다. 단순 탄수화물은 소화와 흡수가 빨라서 먹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 즉 당지수가 높은 식품들이다. 단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따라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의 섬유질이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느리고 혈당을 서서히 올린다. 따라서 인슐린의 분비도 급격하지 않아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복합 탄수화물을 가공하게 되면 섬유질이 떨어져 나가 단순 탄수화물의 형태가 된다. 즉, 가공 탄수화물과 단순 탄수화물은 거의 같은 의미이다. 위에 거론한 식이요법 전문가들이 많이 먹으라는 것은 복합 탄수화물이지 단순 탄수화물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가공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거의 단순 탄수화물을 지칭해 버리게 되었으나 그 가공 탄수화물의 원래 형태는 복합 탄수화물이다. 복합 탄수화물은 건강에 오히려 이로운 작용을 한다. 현미, 통밀, 잡곡, 고구마와 감자 등인데 가공하기 전의 상태로 섭취하면 건강식이 되지만 가공해서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식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보통 채식을 할 때 무조건 채소와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 음식들은 섬유질은 많으나 전분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적어서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며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의 특성상 장내 가스를 많이 만들어 실천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다. 따라서 채식을 할 때 채소와 해조류는 적당히 먹고 전분질이 많이 함유된 통곡류와 뿌리채소를 주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채식이라고 모두가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가공 탄수화물이나 단순 탄수화물은 가능한 피해야 하며 복합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전분질이 많이 함유된 통곡류와 뿌리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채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하여 육식의 필요성을 간과하거나 채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양질의 고기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도 유용할 뿐더러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 했다. 편향적이고 자기중심적 사고로 육식이나 채식 등 특정 음식군만을 고집하는 식습관은 잘못된 것이다. 우선 채식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인간의 신체 구조가 초식 동물과 흡사하므로 채식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인간은 소나 말처럼 위가 많지도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도 않는다. 풀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한다. 이 때문에 풀을 먹는 동물의 배는 남산만큼 푸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 초식 동물들처럼 입을 좌우로 맷돌처럼 움직이지도 않으며 장시간 앉아서 풀이나 씹어대는 습성도 보이지 않는다. 장도 좁고 길기 때문에 섬유질이 꾸역꾸역 밀려든다면 막히거나 터져버릴 것이다. 육식 적합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채식주의자들과 달리 그 수가 많지 않다. 열량이 높아 살이 찌거나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 하여 육식을 회피하다 보니 그들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다만 육류를 포함한 근본적인 식생활의 개선이 평균 수명을 늘리고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을 키운 점이 간과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잡식 동물이다. 동물의 살을 먹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이유이든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다. 특히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열량이 높다고 하여 육식을 멀리하고 생채식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많은 먹거리 중에서 육류와 해당 없는 것만 골라서 먹고 사는 것을 평생 지속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검투사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